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용비교에서 살구제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양희애입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접종이 잘 진행되어서 하루빨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한 기관에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는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1위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꿈꾸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범국가적인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될 때까지 아직은 갈 길이 참 멀지만요. 이 코로나 종식 생각만 해도 설레고 또 가슴 벅찬 기분이 듭니다. 저도 빨리 여행 가고 싶어요.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기만 한 건데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 첫 곡은요. 이 기분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듣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이상은의 담다디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이요. 1988년 이상은 씨가 강변가요제에서 이상우 씨를 제치고 우승을 하면서 발매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 거의 30년이 넘은 곡이네요. 저는 이 담다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상은 씨가 다리도 길고 또 키도 크신 편이잖아요. 이 긴 다리를 약간 이렇게 개다리처럼 구부리시고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면서 춤추며 노래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담다디라는 아무 의미 없지만 중독성 있는 가사와 흥겨운 리듬에 또 독특한 댄스까지 정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88년도에 저는 꼬맹이였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날 정도니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멋진 무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코너는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알고 있으면 유익한 성동구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성동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보육특별구 우리 성동구에서 준비한 다양한 정책 소개를 해드립니다. 맞벌이 가정에게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우리 구는 방과 후 초등 돌봄센터인 아이꿈 놀이터를 관내 14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방학 기간 언제나 종일, 시간제, 일시 돌봄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숙제 지도도 해주고 간식도 제공해주고 독서, 놀이활동 등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우리 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요. 1인당 30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교복을 비롯해서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도 구입해보세요. 또 있습니다. 성동구 거주 중학교 1학년생 및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상하반기 각 5만 원씩의 포인트가 충전이 되는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가 지급됩니다. 진로 직업, 문화 및 체험 활동에 사용해보세요. 뭐였지 방금? 이러고 들으시고 금방 잊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성동구 소식지 3월호에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성동구 생활밀착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생활밀착정책 아이디어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민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2022년도 성동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월 16일까지인데요. 주민 편익 및 지역 발전 등에 관한 분야별 사업에 관해 제안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고요. 더 자세한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동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와,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우리 성동구의 소식 잘 기억하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화이트의 네모의 꿈,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듣고 올게요. 네, 화이트의 네모의 꿈,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한 주 동안 접수된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동구청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성동 뮤직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하단에 댓글로 듣고 싶으신 곡 신청을 하셔도 좋고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싶은 일들, 답답한 마음 터놓을 곳 없으신 분들,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 되어드립니다. 주저 마시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덤으로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아시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요, 이 영상 하단 댓글로 들어온 사연은 아닌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저도 참 따뜻했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발췌한, 제가 직접 가져온 사연입니다.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 28일이죠. 한 지역 커뮤니티 페이스북에 편의점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온정을 베푼 여학생을 찾는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요, 남편과 사별하고 작은 아이가 가난의 이유로 잦은 따돌림을 당해서 남편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를 왔다. 빚더미를 아는 채 하루 벌고 하루 사는 아줌마라며 작은 아들은 엄마가 버는 돈에 비해서 먹고 싶은 것이 많은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편의점에서 밥과 참치캔을 여러 개 샀는데 잔액이 부족했고 또 심지어 물건을 그 앞에서 막 뺐다고 해요. 그랬는데도 돈이 부족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한 여학생이 대신 계산을 해주겠다며 결제를 해주었는데 이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대략 5만 원이 넘는 금액의 물건인 것 같으셨다고요. 그래서 꼭 그 여학생을 찾아서 감사의 표시와 함께 월급이 나오는 대로 돈을 갚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이 게시글이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사연 속 여학생도 이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여학생은 그 나이대에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서러움을 잘 알기도 하고 동생 같았기에 계산을 해준 것이라며 혹시 본인의 행동이 동정심으로 느껴져서 어머니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너무 예쁜 아이인데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까웠대요. 그러면서 이곳 하남에서는 어머님과 아드님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네요. 아이고, 이렇게 마음씨 예쁜 아가씨가 또 있을까요? 그야말로 천사네요. 이런 따뜻한 소식이 저를 좀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게 마음을 다독이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동구에도 이러한 따뜻한 소식들이 많이 많이 들리길 바라며 저는 여전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꼭 보내주세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강산의 노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조용필의 꿈 두 곡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네,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조용필의 꿈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진짜 명곡이네요. 역시 좋습니다. 네, 다음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꿀팁을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코너입니다. 여러분, 콤부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콤부차는요, 홍차 혹은 녹차를 우려낸 물에 설탕과 스코비라는 효모균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 차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산균이 생성이 되어서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서 혈당을 낮춰주면서 당뇨 예방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차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성분들의 평생 숙제, 저도 이 숙제만 38년째 하고 있는데요.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 콤부차를 사서 먹을 수도 있는데요. 한 병당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은 콤부차 만드는 법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료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 홍차잎, 설탕, 그리고 스코비라는 효모균. 물이나 홍차, 설탕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 스코비라는 효모균은요,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워낙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법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물 1리터에 홍차잎 5g을 넣고 우려줍니다. 티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너무 오래 우리면 떫은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탕 100g을 넣어줍니다. 이때 다이어트 차인데 무슨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어? 난 좀 줄여야지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노, 안 돼요. 이 스코비라는 효모가 설탕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정량은 꼭 지켜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좀 더 식었을 때 이 스코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깨끗이 열탕 소독한 용기에 이 모든 것을 담고 병 윗부분을 공기가 통하게 면포로 감싸준 후 기다리면 진짜 끝! 여름에는 7일에서 10일 정도, 겨울에는 14일 정도 어두운 곳에 놔두시면 진짜 끝! 그리고 거름망에 따라 내도 기호에 맞게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마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거름망을 철제로 된 것을 쓰면 안 된다네요. 이 효모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맛은 약간 홍차 식초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약간 탄산처럼 톡톡 쏘는 맛도 있다고 합니다. 곧 다가올 여름 시원한 콤부차로 건강도 챙겨보시고 갈증도 날려버리세요. 그럼 음악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오셨습니다. 이 반쪽 때문인가 할 때 그 안무 있잖아요. 고개를 까딱하면서 귀엽게 추는 그 춤이요. 와, 정말 대유행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식까지는 아니고요. 잘 알고 있으면 아주 편리한, 그리고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로나 수기 명부에 내 번호 기입하시는 거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나의 정보가 어딘가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꺼려졌던 게 사실인데요. 물론 규모가 조금 있는 곳들은 QR코드로 출입을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은 대부분 수기 명부를 내어주시죠. 이럴 때 쓰자니 찝찝하고 그렇다고 안 쓰면 입장이 어려울 것 같고 이럴 때 말이죠. 바로 개인 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번 안심번호를 발급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발급받고 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 쭉 한 번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발급 방법은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코로나 QR코드 생성을 누르면 바로 그 하단에 개인 안심번호가 나옵니다. 총 6자리고요. 한글 숫자, 한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부에 그 번호를 그대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안심번호를 기재를 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이제 휴대폰 번호 기재하지 말고 안심번호를 적어볼까요? 자, 그럼 잠시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들국화의 산호라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세계 성동기구 WSO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건강 상식을 조목조목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밥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출근 준비하느라 밥을 못 챙겨 먹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야지 하는 입장이라서. 근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느냐 아니냐가 건강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밥을 먹게 되면 각종 소화 효소와 호르몬 분비, 그리고 위장관 운동도 좋아진대요. 이 덕에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건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바로 뇌 기능 향상. 음식을 눈으로 보거나 코로 냄새를 맡으면 대뇌가 자극이 되는데요.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 더욱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대뇌가 일찍 자극을 받아서 직장인들은 작업 능률이 오르고 학생들은 학습 능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딸 아침밥 꼭 챙겨 먹여야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챙겨줄게.
자, 세 번째, 체중 조절 효과. 어잉? 아침을 먹으면 체중이 조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바로 아침을 먹게 되면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심과 저녁 식사량 또한 줄어들어서 체중 증가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심장질환 예방.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공복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 변화로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감소. 배가 고프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죠. 네, 맞아요. 배가 고플 때는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피로를 느끼며 쉽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아침을 건너뛰게 되면 뇌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곱씹어 보니까요. 정말 아침을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도 내일부터 뭐라도 먹고 출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도원경의 다시 살아간다면,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마 음악,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졸업을 테마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까요? 네, 바로 입학입니다. 입학 시즌입니다. 저희 딸도 어린이집을 수료하고 이 방송이 나가는 목요일 유치원 입학을 합니다. 꼬물꼬물거리며 맘마 달라고 우왕우왕 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을 앞둔 아이의 부모인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입학생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직 아기 같은데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런지, 교우 관계도 걱정되고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도 고민이 되고요. 내가 다 떨린다라고 긴장된다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아이들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학창 시절 잊지 못할 추억들 많이 만들고 안전하고 행복한 성동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저도 엄마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럼 입학, 시작, 출발에 어울리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어울릴까요? 갑자기 고민이 됩니다. 자, 김동률의 출발, 박기영의 시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산책길 배경음악 어떠셨나요? 신청곡이 있으시다면 성동구청 유튜브 성동뮤직박스 게시물 하단 댓글창에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담아 듣고 다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동뮤직박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비발디 사계 중 봄 1악장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내일도 성동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성동하세요. 지금까지 양희애였습니다.